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을 담당하는 이재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의 하나인 부동산세법에 관련된 우리 핵심 이론 24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시간이 되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첫 만남이 되네. 우리 부동산세법이 뭔가, 그 다음에 부동산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험 대책인가라는 것을 먼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동산 세법이 뭐냐 한번 잠깐 정의를 내려면요. 부동산 세법은요.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이러한 부동산의 경제 활동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세금에 관련된 세법을 다루는 과목이 바로 부동산 세법입니다. 이 부동산 세법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개별 법률 명칭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그냥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의 명칭 안에 불과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우리 부동산 세법은요. 단독 과목으로 출제되지 못하고요. 공시법과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일단 부동산 세법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조세 총론이라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우리 부동산과 활동과 관련돼서 부과되는 세금 중에서 우리 지방세와 관련된 것서 요 지방세와 관련된 파트 두 파트, 그다음에 우리 역시 국세와 관련된 파트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은 세 개의 파트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 1파트 조세 총론, 두 번째 파트로서 지방세, 그리고 세 번째 파트로서 국세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부동산 세법은요, 크게 그 과세권자, 즉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에 따라서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합니다. 그중에서 일단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요, 부동산 취득하면 제일 먼저 부과되는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된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하냐면 취득세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취득한 부동산에서 관련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등록하게 되면 부과되는 지방세가 바로 뭐가 있냐?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때 여러분 여기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하는 단계, 즉 거래 단계에서 부과된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냐? 재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세. 근데 여러분, 우리 세금을 떠나서 재산세, 이름만 들어도 조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고 싶은 세금이 바로 뭐냐?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주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이번 달에 재산세 너무 많이 나서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정말 짜증을 내는 건지 아니면 앞에 있는 분한테 나 부동산이나 재산 중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해서 말씀드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재산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 밖에 여러분 지역 자본시설세라든지 이러한 그 밖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다는 것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그 밖에 지방세 요 합해서 총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렇게 보유하는 단계에서 여러분 지방세 외 국세 쪽에서 즉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때 그 대표적인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재산세부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까지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재산세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고요.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지상 매스컴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재산세 많이 나오죠. 여러분 신문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종합부동산세 계속해서 여러분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을 보유하고만 있으면 그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시군 구세가 바로 뭐냐면 재산세입니다.
근데 이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의 소유자 한해서 부과되는 국세가 바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즉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그 재산의 가액, 즉 부동산의 가액의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다? 종합부동산입니다. 그럼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더 높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된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부동산의 취득 보유, 그리고 마지막 목적을 달성하면 뭐하죠, 여러분? 처분하겠죠. 이때 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된 대표적인 바로 국세가 바로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양도소득세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도 부과되고요. 법인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것은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외에 그 밖에 국세로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정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바로 임대사업자한테 부과되는 대표 세금이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바로 그 밖에 국세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세에서는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 밖에 국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 취득세부터 그 밖의 국세까지가 강론이라면 이 강론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모아놓거나 또는 강론을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선행적으로 다뤄야 되는 분이 바로 뭐냐? 총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이나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총론이다 그러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부동산세분, 조세 총론,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 국세 세 파트로 구성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내용,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조세 총론요,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문제 정도. 근데 여러분 주의할 사항은 이 2문제라는 것은 꼭 정해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매년도 그 시험의 출제 경향에 따라서 약간의 표준 편차, 적으면 1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또는 많으면 3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2문제 정도가 평균적인 출제 문제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2020년도 31회 때의 시험에서는 요 조세 총론에서 1문제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조세 총론은 기본적으로 2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최소 1문제, 최대 몇 문제까지 3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세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취득세가 되겠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세금이 바로 뭐냐면 취득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3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많으면 4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3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외에 등록면허세가 여러분 뭐 1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역시 꼭 정해져 있는 숫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의 표준 편차, 즉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최소 약간의 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번 2020년 31회 때 보면은요. 취득세가 1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1문제.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2문제가 개별 문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종합문제 형식으로 해서 1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게 이번 2020년 30일에 우리 출제 경향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유 단계에서 뭐가 부과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랬죠. 자, 이때 재산세도 여러분 보유세 대장입니다. 우리 지방세에서 가장 기본이 거래 단계에서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취득세다 그러면 여러분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대표적인 대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3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3문제냐? 그렇진 않아요. 많으면 4문제 정도까지 나올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3문제 정도 나온다 그럽니다. 역시 이번 2020년도 31회 때 3문제 출제가 되었네요, 여러분. 자, 그 밖에 지방세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13회 때인가 그때 출제된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오고 있다가 이번 2020년 31회 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1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예배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 문제가 올해는 2020년도 30회 나왔지만 이거는 예배적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우리 시험 대비 2021년 32회 대비로 그냥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글자들 그 밖의 지방세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야 중요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안 나온다 또는 나와도 한 문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지방세는 여러분 7문제에서 여러분 8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세조에서 제일 먼저 보유세로서 부과된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 물론 많으면 2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야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과된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랬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금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세금입니다, 여러분. 자, 이때 양도소득세 여러분 5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많으면 6문제 정도, 6문제도 출제된 적도 있고요.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5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 2020년도 31회 때 보면은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나왔고요. 양도소득세가 5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국세조에서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있죠. 임대소득. 자, 임대소득은 여러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한 3년 정도는 안 나오다가 이번 2020년 31회 때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네, 여러분. 그래서 보통 국세 쪽에서 여러분 역시 7문제에서 8문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조세 총론에서 뭐 한두 문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에서 7문제에서 8문제 또는 국세에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결론은 어쨌거나 16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이 우리 부동산 세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일 과목이 아니라 공시법과 합쳐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은 16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법에서 24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세법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